윤리,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아주 시시하죠.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넷이라고 하면 굉장히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윤리를 싫어하는 분 있어요? 안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인간 존중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환경, respect environment. 예? 환경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총론에서는 누구나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눠놓는 겁니다. 우리가 4만 불 벌건 2만 불 벌건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풍요해요. 세계 어디 가도 아, 한국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얼만큼 잘 지키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윤리에는 여러 가지 예절도 있지만은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요. 우리도 이제 윤리 기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저희가 살던 여러분들 나이 제가 1960년대인데 그때 윤리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최근 얘기해도 우리가 대선을 겪었고 총선을 겪었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은 게 뭡니까? 윤리에 관한 얘기겠죠. 예? 이 대선 주자의 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피를 말린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윤리 기준일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1960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재 기준에서 윤리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회는 현 윤리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이런 윤리의 문제로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흥하고 망하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캄이나 엔론이나 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잘 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윤리 때문에 망했죠. 네? 회계 부정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른 거 다 잘했어요. 그런데 CFO하고 CEO가 어카운팅에 장난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값이 자기네들이 주식값을 올리기 위해서 장난을 한 거예요. 큰 장난도 아니에요. 조그만 장난을 한 거예요. 법이라는 거, 미국에서는요, 우리는 요새 TV 보면은 경찰들하고 한 번씩 싸워도 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손만 한 번 대면 총 맞아 죽어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회가 선진국 사회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죠. 듀폰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요. 듀폰에서는 윤리 기준이 상당히 철저한데, 그리고 듀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은요, 그 사람은 그날로 회사를 관두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대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이건 뭐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는 이런 예만으로 1시간 동안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수가 스펙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법도 그렇고 회사의 규정도 그렇고 공장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공장을 한번 껐다 켜려고 하면은 수십억의 돈이 들죠. 근데 이 공장장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규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잠깐 메탈을 껐다가 다시 돌리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1시간 정도 이 사람이 그 규정을 어겼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수십억의 돈을 세이브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 뭐 할 만한 짓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죠. 우리는 그거를 한 일주일 후에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람 그날로 내보냈어요. 회사를 관두고 나갔어요.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이 윤리 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성공할 수 있지, 윤리 규정을 적당히 알아서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입장에 있을 거예요. 이제는 확실한 그런 윤리 기준 하에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상해예요. 예? 상해인데 상해에 있는 자동차 신호는 어떻게 보면 참고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 보면은 지금 50층, 100층짜리 건물들이 막 올라서고 있고, 길 엄청나게 넓고, 기가 막힌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선진 도시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죠? 이 꼬리 물기 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에 가서요,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보려고 동경 다운타운에서 10시간을 서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아직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가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현재 그 동경이 이제 저희 그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7년 근무했는데, 제가 처음 일본에 딱 가서,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따라잡았구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만 봐도 일본 직원보다 한국 직원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우리가 따라 맞췄구나 그랬는데, 제가 한 3년 살고 나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